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금융 분야 AI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차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 금융위원회가 이번 달에 이제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이 금융 분야에 대해서 AI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AI는 금융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 AI 활용이 활발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금융기법과 사회가 고도화되고 정보가 많아짐에 따라서 더 이상 사람이 직접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사람이 업무를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실수, 흔히 휴먼 에러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휴먼 에러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커다란 장점입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인건비에 비하여 AI 활용이 훨씬 비용이 적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네. 마케팅은 물론 금융상품 설계나 자산의 운용, 심사, 평가 등에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금융 분야 AI 사용 예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자산의 운용 및 리밸런싱 등을 머신러닝 기능이 있는 AI를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 외에도 여신기관에서 신용평가 시에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보험 가입 등에서도 이미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만 좀 이 AI를 활용하다 보면 개인 신용 정보의 뭐 오남용이라던가 뭐 안전성 그리고 위험 관리 등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도 역시 좀 이와 관련된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AI는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특히나 개인 신용 정보의 오남용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AI가 스스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어디서 어떠한 학습을 통하여 잘못된 학습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 때문인지 다소 불분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AI를 금융거래 및 대고객 서비스에 적용한 전 금융업권에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비금융업이더라도 AI 활용 결과가 금융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좀 미친다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AI 윤리 원칙, 전담 조직, 위험 평가, 위험 관리 정책 수립이 세 개의 그 내부 통제 장치를 좀 마련을 하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이제 회사별 가치라든지 AI 활용 상황 등에 따라서 AI 서비스 개발이나 운영 시에 준수해야 될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되고요. 또 AI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권한 등을 그 상품의 기획, 설계, 운영, 모니터링 등 서비스의 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AI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평가 관리하는 또 정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고 개인 권리에 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서비스에는 강화된 위험 관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라는 성격상 일부 좀 추상적일 수는 있으나 이번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금융 분야의 AI 사용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말씀하신 대로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한다면 좀 법률처럼 좀 강행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이 금융기관에서는 또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AI 활성화 전에 이제 규제부터 시작이 돼서 산업 발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러한 우려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규제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는데요. 네. 규제가 있으면 규제 때문에 분명히 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이제 금융 정책 당국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네. 이를 쉽사리 뭐 무시하기도 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배포되면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행동이고 어디까지는 이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지를 좀 결정하기 쉽습니다. 네. 이러한 점 때문에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 금융기관으로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면서 법률 자문이라든지 회계 자문을 계속 받아가면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가이드라인 형태로 이렇게 배포가 되게 되면 그 네. 가이드라인이 범위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제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먼저 가이드라인 형태로 일정의 규율을 내놓았다는 점이 참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가이드라인은 이제 금융기관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한편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기관이 업무를 잘 하려고 했으나 발생한 실수에 대해서는 이제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좀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융기관이 이제 중대한 위법을 어떻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법률에 따라서 그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잘 하려고 했다가 발생한 위반에 대해서는 감독기관과 협의해서 좀 시정을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한편 또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또 적절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서 장단점이 지금 시기에서는 적절한 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AI 활용이 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 및 기능이나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해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한 세부 실무 지침을 또 마련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실무 지침이 또 마련되게 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AI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방향을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좀 AI를 활용한 금융산업이 발달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